이조 장관님 네, 참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네. 지금 장관 두 번째 하시는데 네. 지난번보다 직업이 굉장히 힘드시죠? 네, 어떻습니까? 뭐 솔직히 훨씬 더 힘듭니다. 네. 네, 힘드시고 저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그 4대 개혁 있잖아요. 연금 예. 개혁 있고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또 노동 개혁. 특히 이제 의료 개혁이라든지 교육 개혁은 우리 교육부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가 지금 절반이 채워가는데 의료 개혁과 교육 개혁이 참 나름대로 교육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지금 박차를 가하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이제 풀어지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옥동자가 탄생하려고 하면은 또 산모의 진통이 있듯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순조롭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의료개혁, 교육개혁이? 예, 의료개혁도 이제 지난번에 그 여야 의정 협의체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희망이 생기고 또 저희가 이제 그걸 잘 계기로 만들어서 좀 그 정말 좀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교육개혁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올해가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특히 뭐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씩 좀 이제 매듭을 지어가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소다 야대 지금 국회거든요. 이게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이 추동력은 저는 국민들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국민들은 왜 이렇게 개혁을 이게 더디게 하느냐, 또 일부에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뭐 빠르면 좋지만 정말 이제 그 소통이 중요한 시대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최대한 좀 많이 소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개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의 또 의견 이런 것도 국민들의 의견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좀 최대한, 챙겨서 예,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질 때 저는 국민들에게 좀 환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예. 소통이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예.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제가 이제 우리가 여야 의원들이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제일 화두가 됐던 게 디지털 교육과서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최근 뭐 우리 저 입법조사처에서도 보고했듯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 이게 지금 적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 국감에서도 여러 교육감들의 현장 의견을 주셨어요. 교육감님께서들이 의견 주신 거 우리 저 장관님께서는 이런 관련 사항 알고 계십니까? 네, 뭐 너무 저는 뭐 저기 교육감님들께서 이렇게 충분히 협의하셔서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사항에도 넣었지만 저희가 뭐 당초 발표했던 걸 그대로 뭐 밀어붙이기보다는 교육감님들의 그 제안 사안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또 협의하고 해서 충분히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 나가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그 이제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 소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나왔던 얘기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아직까지 밝히기는 이제 저희가 그 구체적인 가격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그 이제 그 디지털 그 발행사 출판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종 액수는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액수는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전국에 그 교육감 협의회라는 게 있죠. 네, 그 네. 협의회에서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안착이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그 제안이 어떤 제안입니까?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025년도 지금 이제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한 사안은 이미 이제 이제 발행사 결정도 되고 출판사 이제 결정도 지금 금인정 체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11월 말에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어, 수학 그 정보 교과의 그 AI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검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내년도에 무리 없이 잘 적용할 수 있겠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6년도 이후에 그 교과목이 지금 이제 쭉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를 조정하거나 또 방식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제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한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열어놓고 지금 저희가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시도교육과 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저희가 정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아주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네요. 네네. 그럼 26년도 이후에 지금 이 교과 적용하는 교과는 지금 좀 더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거- 점진적으로 하라는 이제 제안이신데요. 예.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이 저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이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정책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뭐 이 사회적 변화 이게 불가피한 시대의 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지역 국감 등에서 여러 시도 교육감들의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이것을 좀 국민들 우리 학부형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교육감들이 좀 제안한 이거를 충분하게 좀 점검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김용호 위원장님이야 국회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예. 국회에서 충분히 많은 또 토론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도 각 지역의 여론들을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고 그거 저희들이 다 지금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번에 정책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거는 뭐 학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사회적인 좀 파장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야기해도 그래도 명문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안 되는데 그 대학교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했을 때 교육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 저희가 뭐 대학에 대한 그 사안은 뭐 정말 대학도 이제는 정말 자율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보듯이 대학의 자율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책무성에 관련돼서 정부가 대학에 뭐 사회적인 책무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또 인력 양성이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관리 감독의 기능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또 뭐 특별히 또 오전 국감에서 말씀 주신 사학의 비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진선미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30년 이상 아주 오래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많은 고민을 해온 이슈고요. 이제는 좀 매듭을 지어야 되고 자유를 주면서도 또한 또 책무성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동감하고 공익성을 해치는 이런 경우에는 가감하게 교육부에서 이게 무슨 뭐 감독해서 뭐 지적을 하고 뭐 그거를 처리한다는 이것보다도 선제적으로 예방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굉장히 되게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좀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리드해 주는 것이 저는 교육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달 12일 날 이거 뭐 벌어지지 않을 일이 벌어졌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그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고사에서 시험지가 1시간 먼저 지금 이게 유출이 됐어요. 이거 좀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뭐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까지 하셨고요. 저희가 상당히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입시의 그 문제는 공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지금 이제 떠올라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교육부의 책무성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참 우리 이 국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하는 게 교육 문제, 이런 입시 문제, 이게 공정성에 해치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일어나면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EBS하고 교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BS 공동 기획하는 제가 이게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는 거 있죠. 네, 네.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대폭 깎였습니까? 저희가 이게 전액 무슨 삭감이 특별한 이유가 돼서 있습니까? 뭐 저희가 정부 뭐 잘 아시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이 이제 그 교육부의 안을 이제 그 예산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말씀 지적하신 대로 뭐 교육부로서도 이 부분은 정말 좀 그 아쉬운 부분이라서 계속 좀 그 예산 당국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 대표 출연자 리스트를 보면은 1부터 저 시즌 4까지 이제 5에 들어가야 되는데 노벨상 수상자 14명,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 및 CEO 14명, 문화예술의 거장 12명, 베스트셀러 작가 16명, 그다음에 세계적인 석학 85명을 이렇게 지금 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네, 이번에 뭐 노벨 이게 여기에서는 뭐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령 이념이 들어갔더라도 이것을 이제 찬반 이렇게 토론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나는 이게 지금 EBS 위대한 수업에 이게 이러한 예산이 아니 어느 정도 좀 깎였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액 깎였어. 전액 깎였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게 내가 궁금해서 지금 장관님한테 여쭌 겁니다. 어떻게 뭐 이걸? 이번에 노벨상 수상하신 그 아세모글루의 강연도 예. 사실 들어가 있고요.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차원에서 또 국회와 또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복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요거 꼭 좀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제가 그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영남대학교가 제가 지금 해서 앞으로 오후에 질의할 때 요거는 좀 A주시에서 교육부에서 좀 충분히 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대학의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뭐 우리 대학들이 이제 정말 세계로 나가야 될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학력 인구 감소 여파에도 2023년 취학률은 76.2%, 2000년부터 우리나라 취학률 50% 이상을 유지하는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발표된 2024년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약 1만 3천 달러, OECD 평균 20.499달러의 3분의 2에 불과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래도 고투 개개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또 라이즈 체제 이번에 또 지적도 해주셨지만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지금 안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도 2조 넘게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계속 좀 예산 고등교육 쪽으로 확보를 더 열심히 좀 해나가고 또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이 좀 종감이니까 우리 장관님이 지금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의료개혁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컬 사업 그리고 돌봄 그다음에 AI 교과서 이거 의료개혁 이런 부분은 정말 장관님이 힘이 들더라도 힘내셔가지고 네, 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